자, 오늘 마지막 수업 진행하죠. 자, 오늘 뭐 그냥 기본적인 함수를 다루니까 오늘 요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뭐 3시간 풀로 함수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뭐 좀 기본적인 함수는 다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어, 일단 얘기는 그냥 내버려 두고요. 요 시트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내일 할 겁니다. 내일. 자, 시트 옮겨가죠. 찾기 참조 2로 가겠습니다. 찾기 참조 2. 교재 101페이지. 시트 교재 페이지 준비되셨으면 3번 가겠습니다. 3번. 표 3에서 다음 영역에 한 게 여기 이야기합니다. 여기 A18에서 A27 문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역의 함수를 이용하여 1, 2, 3의 일련 번호를 작성하고, 자, 일련 번호라는 용어 처음 들으세요? 자, 공식적으로 3번 나옵니다, 이제. 오늘까지, 지금 현재까지. 저는 한 번만에 처음 설명드린 게 아닌데요. 1부터 일식점 가는 번호를 1년 번호라고 그랬잖아요, 1년 번호. 꼭 기억하고 계시라고. 저 믿고 안 따라오시면 답 없습니다, 이제. 딱 하면 정말 수업 재밌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시험 신청, 시험 보러 가시면 되거든요. 시간 내서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이. 자, 그 다음. 또 어디서 설명드렸냐고요? 날짜를 숫자 값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날짜 데이터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가 가능합니다. 그때 1년 번호라는 자, 또 이제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공식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자, 1년 번호 1, 2, 3, 4, 5, 6, 7 이렇게 나타내라. 자, B17에서 D17 영역에 여기죠. 함수를 이용하여 7월, 8월, 9월로 표시하시오. 여기는, 자, 이쪽은 1, 2, 3, 4, 5, 6, 7, 8, 9, 10, 점점점점, 1년 번호. 여기는 7월, 8월, 9월로 표시하시오. 내용이 하셨죠, 이제? 자, 그러면 사용해야 될 함수가 뭔지를 이제 파악하셔야겠네요. 자, A18셀에 사용해야 될 함수는 뭐죠? 그러면 칼럼 로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죠? 문제에 나와 있는 칼럼 로 함수를 함수와 n% 연산자 사용. 무슨 함수죠? 응? 이거 그림으로 나와. 행번호를 표시하겠다 로, 열번호를 표시하겠다 칼럼. 그럼 지금은 여기 1, 2, 3, 4, 5, 6, 7, 8이 나오려면 무슨 함수 써야 되냐면 로우라 함수를 써야 합니다. 로. 그런 게 이제 매치가 되셔야 함수 실력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하기 하세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자, 왜 저걸 써야 되냐고요? 로우란 함수를 쓰면 행번호잖아요. 그럼 여기에 181920이라는 이런 값들이 쭉 일시 증가하는 값들이 여기 나타나겠죠. 그것 때문에 함수 사용법은 인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드래그. 해당 셀의 행번호 181920.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181920 이런 값이에요. 이 셀이 지금 1, 2, 3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18이 1로 바뀌어야 되고 19가 2로 바뀌어야 되고 20이 3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18이 1로 바뀌죠? 어떻게 하면 19가 2로 바뀌죠? 어떻게 하면 20이 3으로 바뀌죠? 어떻게 처리해주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뭐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규칙성을 찾아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게 논리적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반복적인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게. 어떻게 하면 현재 값에서 17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찾아내실 줄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복사돼서 내려올 거니까. 왜 로 함수를 써야 되는지는 금방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함수명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경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경험이 없더라도 바로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명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자, 그 다음 7월, 8월, 9월로 가려면 그러면 이미 이제 두 개 중에 함수 하나를 다 사용했으니 이제 칼럼이나 함수 써야 될 입장이군요,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 칼럼이나 함수 써야 되겠네요. 일단 뭐 말할 나위 없이. 여기도 인수 없이 작성을 하죠. 해당 셀의 열번호. 그러면 2열이니까 2, 자동 채우기 C열이니까 3, D열이니까 네 번째 열이다. 2, 3, 4. 그럼 일단 여기가 숫자 값이 2, 3, 4가 아니고 뭘로 돼야 된다고요? 7, 8, 9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2가 7로 되고 3이 8이 되고 4가 9가 됩니까? 현재 값에다가 5를 더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월이라는 문자를 연결해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M% 연산자 연결 쌍따옴표 월. 잠깐 수도하시고 제 화면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그냥 엔터 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왜? 왜? 여기 뭐가 숨겨져 있냐고요? 자, 이거 뭐죠? 이거 뭐죠? M% 연산자잖아요. 연산자. 여기도 이것도 더하기 연산자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연산자가 저렇게 나열되어 있다는 건 연산 순서란 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계산한 게 아니라고 여기에. 그게 몸에 배어져 있으면 엔터 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엔터 치면 안 됩니다, 원래. 자, 연산 순서를 따져보면 누가 빠르냐고요? 산술 연산자가 연산 순서가 빠릅니다, 더하기가. 그래서 이 식은 가로를 따로 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거부터 계산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가로를 쳐야 됩니다. 왜? 아, 이것도 뭐 크게 상관없긴 하지만, 어쨌든, 진짜 예를 잘못 들었군요. 자, 어찌됐든, 이게 연산수도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처리하라 그러면 이 가로를 먼저 쳐야 됩니다. 뭐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몸에 배어져 있다면, 뭐? 그냥 엔터 치면 된다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닌 상황이라면 의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고. 왜?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일단은. 그래서 제가 스톱 시킨 겁니다. 이렇게 연산수술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산술 연산자, 연결 연산자, 비교 연산자. 그래서 지금은 이게 먼저 빠르기 때문에 이게 먼저 계산되기 때문에 따로 가로를 칠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이것저것 고민하기 싫으시면 편하신 장수 연산자에다가 먼저 가로를 치면 되겠죠. 그게 식이라는 녀석의 절차라고. 자,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날짜 1시트로 가겠습니다. 날짜 1시트. 저희들 교재는 106페이지가 맞나? 자, 준비되셨으면 표 3으로 갈게요. 시트상의 표 3, 106페이지 3번 문제. 표 3에서 휴가 출발일과 휴가 일수를 이용하여. 자, 데이터 확인. 휴가 출발일, 휴가 일수를 이용하여 회사 출근일을 표시하시오. 주말, 토, 일요일은 제외. 이 데이트 워크 데이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 자, 여러분 생각에는 둘 중에 어느 것을 쓸 겁니까? 두 개 중에 어차피 한 개 골라야 되니까. 어느 함수 쓸 거죠? 응? 이 데이트라는 함수 쓸 겁니까? 워크데이라는 함수 쓸 겁니까? 이 데이트, 특정 날짜. 그러니까 기본 함수 모르면 문제 못 푼다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뭐 주말에 복습을 좀 하고 오세요라고 해서 일부러 제가 뭡니까? 쫙 일부러 필요한 내용들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헐뜯어 들으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어차피 공부할 시간 정해져 있다니까요. 때에 맞춰서 하시면 시간이 좀 약간 줄어들 거고 안 그러면 계속 늘어나겠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뭐 학기는 시간이 되면 그다 하실 거니까. 자, 몇 개월 전후 날짜를 표시하겠다. 이 데이트. 그다음에 작업 완료일을 표시하겠다. 워크데이. 그럼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둘 중에 뭘 고를 겁니까, 이제? 자,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맞아요. 개월 단위로 따지잖아요. 그럼 주어진 자리는 일수인데요. 그러면 이건 안 되겠구나. 에?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똑같은 겁니다. 그 3위 점수를 아까 라지 함수로 접목시키는 건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이거. 자, 작업 완료일을 표시해 준다. 그럼 여기서 무슨 시각이 필요하냐면 휴가라는 게 일이구나라고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요. 휴가가 작업이구나. 자, 일을 이날 맡겼습니다. 4일 걸린답니다. 언제 가면 제 손에 떨어집니까? 어떤 수리해달라고 맡겼더니 4일 걸린답니다. 언제 떨어진다? 4일 뒤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4월 5일. 뭐 일요일인지 언제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거와 관련 있는 함수가 워크데이라고요. 이게 필요하다고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게 필요한 겁니다, 실제. 실무적으로 필요한 건 이건데, 이거. 시험은 뭐 어떻게든 끼워 맞추면 다 맞춰지니까. 예, 현실은 아닙니다. 어?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런 시각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시험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되게 불친절합니다. 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지역이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될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대 참조, 절대 참조만 주소 형태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워크데이. 스타트 데이트. 여기서는 휴가 출발일에 해당되겠죠. 데이스, 작업 일수, 상대 참조 둘 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 무시하자 그랬죠? 가로 닫고 엔터.
자, 표 4로 가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표 2로 가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표 2에서 기준일과 기준일 데이터 확인하시고, 입사일 데이터도 확인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도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연차와 나이를 다음 영역에 개선하시오. 연차는 기준일의 연도 마이너스 입사일 연도, 나이는 기준일 연도 빼기 가로 열고 1900 플러스 주민등록번호 앞 두 자리 가로 닫고. 결과 표시는 입사일이 2013이고, 입사일이 2013년이고, 주민등록번호가 다음과 같을 때 8년차 가로 열고 30일 가로 닫고로 표시하시오. 이어 레프트 함수와 m% 연산자 사용. 자, 이거 연차 나이 계산하라 그러면 그 나이 같은 거 계산하라 그러면 사람의 생각의 기준이 좀 달라가지고 뭐 만 나이인지 뭐 그냥 태어난 플러스 1을 하는지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인가요? 올해가 아니고 저 올해부터인 줄 알았는데 올 하반기부터인 줄 알았는데 내년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정부의 그 초창기에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죠? 만 나이로 쓰겠다 그러죠. 만 나이. 만 나이로 쓰겠다는 건 무슨 이야기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만 나이로 쓰겠다라. 만 나이가 뭔데요, 그러면? 생일이 지나고 안 지나고 가지고 따지겠다고요. 그게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 그러니까 태어나서 1년 딱 지나면 한 살이라고 이제. 그게 만 나이라고요, 만 나이. 나 생일이 지나냐 안 지나냐. 그렇게 내년부터 따지겠다 그랬거든요. 뭐 나이 물어보면 이제 만으로 몇 살 이렇게 이제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나이 생일이 지나고 안 지나고 다 차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오해 소지를 줄까 봐 미리 뭐 문제에 연차 계산이나 나이 계산은 이렇게 하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기준을 잡아 놨습니다. 자, 그다음 수식자, 그다음 뭐 그거 그다음에 이하 함수가 뭐 주어진 함수가 무슨 함수? 이하 함수죠. 연도만 표시해 줍니다. 레프트 왼쪽부터 몇 글자를 표시해 줍니다. 제가 뽑아서 표시해 줍니다. 데이터 연결 앰프는 분명히 잘 아실 거고. 자,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해 줄 구조입니다. 눈에 보이시죠, 이거? 이 내용. 네? 여기까지 준비해서 이제 식 적으시면 되죠. 연차 계산은 기준일의 날짜 데이터의 연도만 표시하겠다. 이어. 이제 연도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J1 참조. J1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오케이, 오케이. 기준을 잡아주는 날짜는 정해져 있죠. 그게 오늘이 되든 뭐 매일 며칠이 되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위치에 가든 간에 똑같은 주소가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오케이. 절대 뭐 자동 취급을 사용할 때라는 조건 하에 있어. 가로 닫고 오케이. 공부 열심히 하셨군요. 배낭극진을 제가 하고 있나 봅니다. 자, 그다음 연도를 표시하는데 뭐에? 문제에 입사일 연도로 했잖아. 그럼 입사일 가져오죠. 그럼 H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오케이. 개인의 주소니까 서로 주소가 달라야 되겠죠. 뭐 하는 동안에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에 됐습니까? 상대 참조. 그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뭐죠? 지금 이 값은 연차 값이죠. 연차 값 옆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가로 열고라는 문자 데이터가 붙어야 된다.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시킨다. 쌍따옴표. 또 바로 또 엔터 치려고 그러시죠? 아까 무엇을 고민하라고요? 연산자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다. 계산 순서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파악해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마이너스인 산술 연산자가 먼저 계산이 되어진다. 그래서 가로를
의도적으로 여기를 가로를 치실 필요는 없다. 가로 표시하실 필요 없다. 그냥 왼쪽이 먼저 계산될 거니까. 자, 엔터. 그럼 가로까지 나온 거죠. 그럼 가로 안에 나이가 있어야 되겠죠. 나이. 자, 나이라는 데이터가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준일의 연도. 자, 연도 표시를 하는 함수가 이하고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는 기준일 데이터고 j1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 예, 어느 누구든 기준점은 정해져 있어야 되니까. 자, 가로 열고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가로 닫고 절대 참조 가로 닫고 마이너스 가로 열고 1900 문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마음대로 적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 주민등록번호 앞 두 글자. 자, 앞에 있는 이 두 글자 가져오려고 합니다. 무슨 함수가 필요하죠? 왼쪽부터 두 개를 뽑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무슨 함수? left. 자, 제가 주민등록, 여러분들 사항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사항은 I3셀을 선택하러 가야 될 사항인데, 셀 포인트가 아니군요. 흰색 십자가 포인트가 아니군요. 그래서 흰색 십자가 포인트 상태에서 주소를, 위치를 변경을 하시고, I3셀 상대 참조, 콤마, 죄송합니다. 넘 캐릭터. 추출할 글자 수 몇 개? 주민등록 연도 뽑아야 되니까 앞 두 개 뽑아야 되겠요. 앞 두 글자. 이 가로 닫고 자, 1900 플러스에 대한 식. 이 식에 대한 가로 닫고 문제에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문제에 1900 앞에 가로 열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 닫고 식 작성 완료 엔터. 그러면 이게 나이가 표시가 되어져 있네요. 그럼 그 옆에 또 뭐가 하나 더 또 표시가 되어야 됩니까? 가로 닫고라는 게 표시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서로 다른 정보니까 연결 다운표 묶어서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식이 길 뿐이지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쭉 데이터 나열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 표일로 가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구조가 복잡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건 구조가 복잡한 게 그냥 식이 길 뿐입니다, 그냥. 구조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건. 자, 표 3으로 갈게요. 표 3, 예? 예. 이거 할 때마다 틀리네요. 10번 수업을 하면 7번을 틀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3과 가로 사이에 연차가 한글 연차가 있어야 되는 거, 결과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문제 읽으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딴 생각했나 봅니다. 자, 수정할게요. 혹시 그거 안 붙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 가로 열고 앞에다가 연차라고 이렇게 한번 더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딴 생각했나 봅니다. 아, 이렇게 제 틀린 게 있으면 지적하세요. 상관없습니다. 바로 수긍합니다. 뭐 틀린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나온 결과물. 뭐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뭐 연차 쌍따옴표, 뭐 N% 연산자, 예? 쌍따옴표.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 틀린 건 아니라고요. 근데 굳이 뭐 연산자를 한번 더 쓸 필요가 있나? 본인 생각,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데 본인 생각과 제 생각이 틀리다. 그런 거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어찌됐든, 뭐 지금은 굳이 뭐 한번 더 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가겠습니다. 1번 가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읽어보면, 표 1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표시하시오. 죄송한데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안 읽습니다. 목이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원래 잘 안 읽거든요. 오늘 지금 월요일이고 주말 보내고 와서 주중이었으면 아마 안 읽었을 겁니다. 제가. 자, 데이터와 미드 함수 사용. 읽는 건 여러분 시켰을 거거든요. 왜냐면 같이 읽으니까 잘 안 읽었어요, 여러분들. 자, 습관임, 습관. 아, 이야기하니까 딴 이야기 잠깐 또 30초만 하고 가야 돼. 물론 잘하고 계신데 한 번 더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1번. 자, 1번 이야기. 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생년월일 표시하는데, 자, 생년월일을 표시하는데 여기 뭐 생년월일이 나온다는 건 날짜 데이터이어야 날짜처럼 나온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날짜 데이터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이렇게 판단을 내리냐고요. 이 결과값이 왜 날짜 데이터로 나오냐 판단을 내리냐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주어진 함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함수가 데이터라는 함수잖아요. 데이터라는 함수는 연월일 의미를 가진 숫자 데이터를 날짜 데이터로 변환합니다라는 의미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타임이라는 함수?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으면 제가 불안해서 항상 또 복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시간이 계속 늘어난다니까요. 좀, 미소를 지어 보이시든지 아니면 안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좀 해주세요. 자, 제가 그때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출근 시간 관리를 분해해서 합니다라는 기억나세요, 이거? 연월 10분초. 그래서 이걸 날짜 데이터로 표현하려면 데이터 함수가 필요하고 10분초 분해했던 걸 시간 데이터 표현할 때 타임이라는 함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이런 게 이제 기억이 나셔야죠. 두 번째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계략적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 함수를 보고, 아, 여기에 뭐, 날짜 데이터가 나타나야 되겠구나. 결과 값이 나와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린 거라고요. 그러면 생년월일이나 날짜 데이터가 나타나려면, 날짜는 연, 월, 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럼 연정보, 월정보, 일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연정보에 월정보, 일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죠? 각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두 자리 연,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월, 다섯, 여섯 번째 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요걸 이용해서 날짜 데이터를 변환시키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한 번 사용해야 될 구조이고, 뭐 계속 이런 구조만 나오네요. 예, 불행 중 다행으로 한 번 사용하는 경우만 나옵니다. 다행인 게 한 번 그 상대 절대만 구분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그 말이 그번. 자, 그러면 이걸 자, 주민등록번호 앞 두 글자 뽑으려고 합니다. 무슨 함수가 필요하다고요? 네? 미드요? 데이트요? 아니, 데이트를 바꾸는 건 안에 정보가 있어야 그건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한 단계 저 분해서 갈게요. 자, 이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게. 88이 필요하죠, 88이. 88을 뽑으려면 무슨 함수가 필요하냐고요? 레프트? 맞아요, 정말? 왜 아니, 같이 안 읽으세요? 문제 레프트 함수가 어디 있어요? 문제 레프트 함수가 어디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잘 읽으시라니까요? 문제 레프트 함수, 아니, 앞에 있는 레프트 함수가 있었으니까 레프트 함수 쓴 거죠. 근데 지금 레프트 함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레프트 함수 썼다 어떻게 되냐고요? 빵점입니다, 그냥. 왜? 지시하는 대로 안 했었기 때문에. 그게 시험이라고, 그게 시험. 레프트 함수 쓰면 안 되냐고 써도 됩니다. 실제 써도 됩니다. 자, 일단 지금 레프트가 없습니다.
없어서 무슨 함수, 그 대신에 뭐가 있죠? 뭐 뽑아준다는 함수가 미드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가운데서 뽑는다. 그러면 미드가 레프트를 대체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의미상. 그러면 미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을 건데 저게 이 녀석이 레프트 의미를 가지려면 자, 텍스트 원본 문자, 주민등록번호, 개인의 원본 문자, 상대 참조, 콤마, 스타트 넘버가 메시 되면 레프트가 되죠. 첫 번째부터 뽑아버리면 이게 레프트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콤마. 정답,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수를 이용할 때에. 다음, 추출할 글자 수 두 개. 콤마. 자, 이번에는 자, 콤마. 이제 무슨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월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날짜로 바꾸려면. 월은 1, 2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1, 2를 뽑으려면 가운데 있는 데이터를 뽑는다는 거죠. 무슨 함수? read. 텍스트 원본 문자 주민등록번호. 콤마. 스타트 넘버 3. 세 번째부터 몇 개 뽑아야 된다고? 두 개. 가로 닫고, 콤마. 그 다음, 여기 일자 정보 뽑아야 되죠. 요거 다섯, 여섯 번째. 그럼 이것도 가운데 있는 데이터 뽑는 거죠. 주민등록번호에서 무슨 함수가 필요하다고요? read 함수가 필요하고. 텍스트 원본 문자 주민등록번호에서 스타트 넘버 몇 번째부터? 일자 정보는 다섯, 여섯 번째잖아요. 그럼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콤마, 넘 캐릭터 추출할 글자 수 몇 개? 두 개를 뽑겠다. 그러면 현재 지금 화면상에 나열되어 있는 자료가 무슨 자료라고요? 연, 월, 일 자료가 있잖아요. 그럼 저게 있으면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날짜로 바꿀 수 있죠. 누구를 통해서? 데이터라는 함수를 통해서. 물론 잘 되시면 데이터부터 하는 건데 이게 쉽지는 않은 사항이라고요. 데이트, 가로 열고, 연, 월, 일 정보를 이용하여 날짜 데이터로 바꿔줍니다. 데이터라는 함수는 문제 있었습니다.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나중에 복습하실 때, 어, 마무리 되셨나요? 복습하실 때, 이건 우리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풀이 방법이고요. 실제 그러니까 시험에 지금처럼 데이트 미드 함수 사용해서 문제 풀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데이트 레프트 미드 함수를 다 사용하는 세 가지 함수를 다 사용하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상에 따라 조절해 쓰실 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 레프트 들어가는 것도 한번 복습하실 때 한번 더 해보세요. 따로. 자, 그러면 다 했나요? 둘, 셋. 한 개 빠졌네. 몇 분 빠졌지? 아, 4번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질문만 하나 잠깐 하고 갑시다. 혹시 요일을 표시해주는 함수가 뭐가 있죠? 요일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요일을 표시해주는 함수가 뭐가 있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요일의 위치값을 표시해주는 함수는 있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일단 요거 관련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됩니다. 자, 날짜 2시트로 옮겨갈게요. 날짜 2시트. 교재 108페이지고요. 4번 가겠습니다. 문제 4번. 시트는 표사. 자, 잠깐만요. 월을 표시해주는, 죄송합니다. 연도 표시해주는 함수가 이어라 그랬죠. 월을 표시해주는 함수는
months. 어, 일자를 표시해준 함수는 day. 그다음에 시간 데이터에서 시를 표시해준 함수는 hour. 분을 표시해주는 minute, 시간을 표시해주는 second라는 함수 쓴다는 거 함수명 기억나세요? 그러면 4번 해보세요. 문제 4번 해보세요. 3분 드리, 3분? 아니, 3분 드릴게요. 아이, 죄송한데 이거 맞추세요. 예? 해보세요가 아니고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아, 물론 좀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되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시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아마 문제의 입실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 시. 그럼 수업 시간에, 자, 앞에 보시고, 시간은 원래 시분초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24시간제로 표시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화면에 지금 두 개의 영역만, 땡땡, 두 개의 영역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13시 10분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초는 영영초고. 그럼 여기 13이라는 데이터가 지금 필요한 거죠. 그럼 저걸 뽑아오려면 무슨 함수가 필요하다고요? hour. 그 다음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적으로 한번 사용해야 될 구조라는 거 파악하셨어요? 그게 이제 물 흘러가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뭐 의도적으로, 처음은 의도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뭐 넘어가겠죠. 그럼 상대 참조, 절대 참조 고민해야 된다. 오케이.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다 준비되셨으면 hour. 가로 열고 이 부분이 나타난다. 뭐 잘 되시면 M%C 바로 붙이시면 되죠.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맞춰보세요 한 거고요. 자, 그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표 3으로 가겠습니다. 표 3. 잠깐만요. 제 화면 잠깐만 보세요. 책을 빌려가서 반납했습니다. 며칠간 빌려갔다고요? 8일간, 11일간. 그래서 날짜 데이터는 이면의 숫자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가능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두 날짜 간의 차이를 일수로 표시해 주는 함수가 있다고 그랬죠. 데이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데이스. 됐습니까? 몇 번? 3번 더 하세요. 3분 드릴게요. 이 문제 지금 하라는 건 그냥 되도록이면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꼭 맞추세요는 아니고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몇 개 풀어보시고, 아, 내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도 해보시고, 필요하면 복습도 더 하셔야 되고. 조용하네요. 다 되셨나 봅니다. 자, 자녀 일수, 즉 시험 일수가 이날이고, 그럼 시험 일수가 이날 자녀 일수 계산한다는 건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네요. 기준이 뭐죠? 오늘 날짜가 기준이죠. 왜? 투데이 함수가 있었으니까, 그죠? 자, 이걸 두 날짜 간의 차이를 표시해 주세요. days. end date. 시험 일시가 먼 날짜니까 시험 일시, end 종료 날짜, 콤마, start number, start date는 아까는 기준이라는 아까 앞에 문제에 보면 기준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그 기준이 today 오늘 날짜를 의미하는 거 그냥 today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혹시 자녀 일수라고 보통 이렇게 표시 안 하고 보통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응? 시험이 2024년 5월 21일 날 시험이라네요. 610일 남았네요. 보통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응?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D-Day라고. 자, 표 1호 갑니다. 이것도 3분 드릴 테니까 하세요. 이건 앞에서 했었습니다.
이거 지금 푸시는데 뭔가 문제가 좀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날짜 데이터는 숫자로 관리하고, 숫자는 날짜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기능을 통해서? 표시 형식 기능을 통해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 아마 계산하시면 아마 이 셀에 뭐 문제가 좀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연도를 표시한다. 뭐가? 오늘 날짜에 대한 연도. 맞아요? 빼기. 다른 거 다 알고 하실 줄 아시겠습니까? 자, 입사일자.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셨죠. 자, 문제는 연수면 여기가 날짜가 나와야 돼요. 숫자가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셀에. 제 화면 보고 대답하세요. 제 화면 보고. 숫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연수니까. 근데 날짜로 나왔죠. 그러면 항상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왜 이러지? 물음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뭐? 날짜 데이터는 이면에 숫자로 관리한다는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표시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없음이나 숫자로. 아니면 드래그 쓰셨으면 뭐 범위 전체 선택하시고 이렇게. 아마 이건 이제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요. 아마 예제 파일을 만드시는 분이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건 표시 형식 숫자나 특정 표시가 없어. 해버리면 이렇게. 됐습니까? 어, 잠깐만요. 요거 텍스트 시트로 넘어갈 거고요. 딱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시간이 뭐, 어, 1번 가겠습니다. 1번. 교재 113페이지. 표 1에서 선수명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팀명의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여 선수명을 두 개 다 대문자 변환이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에 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첫 문자 대문자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가로 열고 무슨 내용이 내포되어 있냐면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시하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함수 중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친절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배웠던 함수 중에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시해 줍니다. 무슨 함수? 프로프라는 함수가 있다고 했죠. 프로프. 그다음에 팀명의 전체 문자를 이번에 대문자로 바꾼다. 전체 문자를. 그러면 대문자로 다 바꾼다. 업, 업. 이때는 up라는 함수를 쓴다는 거죠. 대문자로 변환하여 선수명 가로 열고 팀명에 표시하시오. 표시에 선수명이 김지, 팀명이 라이온스이면 첫 글자만 대문자 김지, 가로 열고 전체 대문자 라이온스, 가로 닫고로 표시하시오. 어프, 프로프, 앰프센트 연산자 사용. 뭐, 가로 열고 닫는 뭐, 이런 형태는 뭐, 정해져 있는 틀이니까, 앞에서 여러 번 하고 하실 거예요. 자, 선수명을 가져와서, 잠깐만요. 다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으나,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이고요. 자동 채우기 한 번 사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소 형태는 상대 참조, 절대 참조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이걸 선수명을 가져옵니다. 상대 참조. 그래서 첫 글자만 대문자, 무슨 내용이 내포하고 있다고요? 나머지는 소문자.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prop. 잘 확인이 안 되시면 엔터 쳐서 확인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시면.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확인.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잘 되면 이제 다음부터 확인 안 합니다. 그 옆에 이제 가로 열고라는 문자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수정 상태에 가셔서 서로 성격이 다르죠? 연결, 문, 가로 열고 문자 직접 입력, 쌍따옴 빈부 처리. 그리고 이것도 확인하고 싶으면 중간 과정 확인하고 싶으시면 엔터. 더 필요하면 자동 치우기도 사용해 보시고. 요 가로 안쪽에 팀명이 와야 된다 그랬죠.
자, 팀명, 또 다른 자료가 와야 된다. 연결, 팀명, 상대 참조. 가져와서 이 내용은 다 지금 현재 소문자잖아요. 이걸 다 대문자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업, 그래서 중간 과정 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대문자로 나타난다. 그 뒤에 가로 닫고가 연결돼야 된다. M% 연산자 쌍따옴표에 가로 닫고